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어촌 저수지에 추진돼 논란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환경오염과 함께 가뭄때 저수지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년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고흥군이 강도 높은 청년 대책을 내놨습니다. 행정혁신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배달원들의 위험한 고개운전 때문인데 전남에서만 오토바이 사고가 한 해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 쏠릭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만 70억 원 이상의 낙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시와 농협, 경찰 등이 참여한 낙과 줍기와 시설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흥의 저수지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동강면의 한 저수지. 철새와 수달이 서식하는 깨끗한 저수지로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대물터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저수지에 한국농어촌공사가 2000kW급의 수상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은 축구장 4개 크기로 들어설 예정이라 완공될 경우 저수지의 13분의 1 정도가 덮이게 됩니다. 주민들은 발전시설이 들어오면 환경이 오염되고 가뭄 때 저수지물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벌써 철새들이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모든 새들이 반사경을 가지고 있으면 거울 앞에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가 사전 동의도 없이 사업부터 추진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주민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하고 부탁을 했다는 게 심심 부탁을 했다는 것은 왜 그러냐니까 군에서 허가가 안 날 줄 모르니까.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5년 이 저수지의 임대 사용 허가를 승인받아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농어촌공사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논란을 빚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남 영암호와 강원 철원군의 저수지 3곳에 들어서려 했던 태양광 발전시설 역시 준비 부족과 주민 반발로 중단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가 정부 기조에 맞춰 사업을 밀어붙이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끊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농어촌공사가 허가를 신청해 놓은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고흥에서만 10곳.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태풍 쏠릭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농협, 경찰 관계자 등 300여 명은 나감면 배농장을 방문해 낙과 줍기와 시설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앞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예방시설 정비 등 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순천에서는 나감면 일대를 중심으로 170여 헥타르에서 70억 원의 낙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움직임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오늘 논평을 통해 전남 동부지역 7개 시군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된 제주 4.3 항쟁과 같이 여순사건도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남 동부지역 22개 시군의회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여수시 법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자로 박보영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1심 소액사건 전담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판사로 재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 전 대법관은 지난 6월쯤 법원 행정처를 통해 여수시법원 판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 배알도와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해상보도교가 준공됐습니다. 광양시는 섬진강 망덕포구 관광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모두 33억 3천만 원을 들여 태인동 수변공원과 배알도를 연결하는 길이 295m, 폭 3m의 곡선형 해상보도교를 준공했습니다. 광양시는 배알도와 망덕포구 간 해상보도교와 편의시설 등 후속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알도 출입은 당분간 제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고흥군은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은 이 같은 불명예를 씻기 위해 강도 높은 청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용 동영상. 어떤 편법도 어떤 관행도 원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때론 아름다운 거절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요.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말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최하위권, 외부와 내부로 나눠 조사된 청렴도는 각각 보조금 지원 분야와 인사 분야가 가장 취약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영광, 담양, 여수가 상위권, 보성, 고흥, 장흥이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인사 분야만 보더라도 인사에 대한 가장 불만들이 조직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은 이 같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혁신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년문화 확산과 맑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 공직기강과 행동강령 준수 강화 등 3대 전략과 8개 실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또 민간인들로 구성된 혁신 청렴 검증단을 출범시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자문, 조사를 군민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 청렴도는 친절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의식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되는 행정 시스템과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갖추는데 군정 혁신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예산 집행까지 투명하게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청렴도 10위권 진입을, 민선 7기가 끝나는 2021년에는 1위까지 올라간다는 목표입니다.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공직사회, 이를 향한 고흥군의 자정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음식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의 사고를 분석해봤더니 젊은 배달원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 한복판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음식점 배달원인 18살 김모 씨의 오토바이로 다른 방향에서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파편등이 뒤따라오던 다른 오토바이로 날아가면서 오토바이 3대가 잇따라 넘어졌고 김 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헬멧 없이 다니는 것은 물론 거의 선체로 빨리 달리기 위해 안장을 높이는 등 배달 오토바이의 위험한 운전은 악명이 높습니다. 서서 본다고 여기를 빼불기 때문에 사고 나면 날아가 버리죠. 실제로 지난 6년 동안 오토바이 배달 도중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4,500여 명, 이 가운데 69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15에서 39세 사이 젊은 환자 비율이 절반이 넘고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사고가, 오전 6시부터는 입원 환자 비율이 높아 배달 운전자들의 시간대별 활동과 관련이 높습니다. 실제로 머리나 목 부위를 손상을 입었을 때 가장 사망이 좀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는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헬멧이나 보호대 같은 이런 보호구 착용 이런 것들을 좀 자율적으로 좀 준수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남에서도 배달용을 포함한 오토바이 사고가 해마다 80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40% 이상이 과속 등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순천시 동해동의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집 내부를 일부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로 집에 있던 61살 A씨가 숨졌다며 국과수의 현장 감식을 우려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서 모두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비브리오 폐혈증 의심 사망 신고 환자가 모두 8명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근 광양 지역에서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자들이 간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고위험군의 철저한 예방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등에 소속된 회원 3만여 명은 오늘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놓였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함께 관련 위원회에 추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도내 소상공인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의 아동수당 지급 인원이 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만 6세 미만 아동의 93%인 12,000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만여 명이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조사에는 보통 2달 이상이 필요하지만 9월 이전에 신청할 경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4만여 명의 학생 가운데 1,400여 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으며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34.6%로 가장 많았고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9.6%, 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이 32.8%로 가장 높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로 파손이 이어졌던 이순신대교에 다음 달 초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대림산업 측이 이순신대교 여수에서 광양 방면 1.8km 구간을 대상으로 포장면 보수공사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자재보다 내구성과 접착력이 좋은 개질 아스팔트 등을 이용해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순신대교는 지난 2013년 개통 이후 도로 파손이 반복됐고 지난달에는 폭염으로 인해 포장면이 부풀고 갈라지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고흥군이 관내 주요 사업의 견실 시공을 위해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고흥군은 군정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설계 변경과 준공 전후의 확인 평가를 거쳐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고 특히 3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독과 제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또 각종 사업의 중간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항만공사는 다음 달 27일까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이행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와 운영 혁신,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국민의 참여 협력 확대 등 7개 주제에 대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올여름 도내 55개 해수욕장에는 100만 명의 피서객이 방문했으며 2년 연속 안전사고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까지 도내 55개 해수욕장이 53일간의 운영기간을 마치고 폐장했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크게 증원 배치한 결과 2년 연속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완도 50만 명, 여수 20만 명, 고흥 6만 명 등 100만 명에 이르지만 폭염으로 하천과 계곡에 인파가 몰리면서 해수욕장 방문객은 25%가량 줄었습니다.